셋, 둘, 하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물질의 상태 변화.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있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우리 잠깐 복습해 볼까요? 그림이 뭐 나올 거예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자, 우리 물질은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상태 보면은 여러분 우리 고체 얘기했죠. 고체 여기 나온 것처럼 고체 우리 고체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 첫 번째 자 모양과 부피가 일정했죠. 자, 그 이유는 우리 그 무의를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일단은 여기 나온 모양처럼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겠죠. 당연히 규칙적이니까는 입자 사이의 거리도 매우 가깝고 그리고 규칙적이기 때문에 입자가 매우 둔하게 움직인다. 참고로 스스로 제자리에서 진동해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책상 있죠, 책상. 책상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움직이고 있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이 아주 미세하게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제자리에서 미세하게 떨고 있어요. 여하튼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거리가 가깝고 둔하게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둔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자, 두 번째, 액체 있죠, 액체. 자, 액체는 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모양은 변해요. 담는 그릇에 따라. 그리고 흐르는 성질이 있죠. 대신 부피는 일정하다. 자, 그 이유도 보면은 자, 비록 불규칙하긴 하지만 그래도 입자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편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봤을 땐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이 입자들이 미세하게 작기 때문에 우리가 봤어요. 미세하게 작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봤을 때나 우리가 봤을 땐 이 미세한 공간을 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냐 부피는 일정이에요. 대신 자 어떻게 되냐면 불규칙 약간 입자가 비교적 불규칙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서로 자리 이동을 한다고 그랬죠? 서로 짝을 바꾸듯이 왔다 갔다 자리를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고 모양이 변한다고 그랬죠? 자, 이와 반면에 우리 기체 있죠, 기체. 여러분 이렇게 기체 고무공 같은 거는 모양과 부피,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부피도 이렇게 누르면 변한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죠? 그리고 입자도 매우 활발하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고체 딱 얘기하면 여러분 이 고체 모형 그리고 액체 하면은 머릿속에 딱 이 입자 모형 그리고 기체 하면 머릿속에 딱 이 입자 모형을 사진 찍어 놓듯이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두 번째 소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소단원. 자, 볼까요? PDF 파일이 조금 천천히 열리고 있죠? 여러 가지 띄웠더니. 자, 두 번째 소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 세 가지 상태 있죠? 이번에는 물질의 상태 변화. 그리고 상태가 변해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 뭐 예를 나왔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햇빛에 나오니까 녹아버렸죠? 자, 녹았어요. 고체에서 액체로 변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았네. 그러고 다시 얘를, 뭐 이 정도로 완전히 녹진 않았지만 살살 녹으려고 그러는데 다시 냉동실에 집어넣으면은 다시 고체로 변하면서 원래 아이스크림 맛을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녹아도 그 성질, 그 맛은 그대로, 모양은 좀 변했지만 성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그러면은 물질의 상태 변화는 어떤 것인지 자, 그래서 우리 뭐 말 그대로 상태 변화, 상태가 변했다는 거죠. 물질이 한 가지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한 것을 상태 변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영상 나와 있네요. 물질이 어떻게 상태를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음이랑 드라이 아이스 필요한 것들 나와 있죠. 드라이 아이스는 여러분 화사음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는 얼음, 하나는 드라이 아이스 지퍼팩에. 그다음에 이제 밀폐하겠죠, 지퍼팩을. 얼음을 이렇게 녹기 시작하죠. 드라이 아이스는 기체로 변해. 얼음은 이제 녹아서 물이 됐고, 드라이 아이스는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얼음이 생겨요. 얼음, 성에 같은 게. 얼음이, 고체인 얼음이 액체인 물로 녹았죠?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인, 기체로 변했어요. 자,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부피가 팽창한 걸 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또 영상 하나 볼까요? 자, 물의 상태 변화.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있겠죠. 자, 시계 접시를 이렇게 막고, 자, 아래쪽에는 뜨거운 물 있죠.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수증기가 위로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겠죠. 여기를 시계 접시로 이렇게 막은 다음에 위에 얼음을 올려놔요. 오늘 물은 이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제 열어볼 거예요. 자, 열어봤더니 여기 이렇게 액체들이 뭐가 달라붙어 있죠. 자, 참고로 염화 코발트 종이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자, 푸른색. 자, 처음에는 푸른색을 갖고 있는데, 습기나 물 같은 거를 만나면은 붉은색, 아마 여기서는 핑크색으로 살짝 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요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과 닿으면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종이를 통해서 이 물질이 물이란 걸 확인할 수 있는 종이에요. 이렇게 대부분.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볼까요? 수증기로 변하고 수증기가 여기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겠죠? 그리고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수증기가 다시 물로 변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여기 갖다 댔더니 붉은색 계통으로 변하고 있죠? 따라서 아까 물에서 수증기로 변한 게 다시 액체로 변해도 역시 물이다.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상태가 변해도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과서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로 넘어오면은, 참고로 이 부분은 좀 밑줄을 쳐놓을까요? 우리 염화 코발트 종이 있죠? 염화 코발트 종이. 염화 코발트 종이는, 자, 물 있죠? 물을 흡수하면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해요. 물과 같은 습기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자, 그것도 있고, 자, 뭐, 초콜릿을 갖고도 이렇게 뭐 실험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근데 쭉쭉쭉쭉쭉 넘어갑시다. 자, 얘도 일단 넘어가고, 이 그림을 갖고 설명을 할게요. 이 그림을 갖고 설명하는 게 제일 쉬워요. 자, 그럼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자, 액체부터 시작할까요? 액체? 자, 액체는, 자, 이 경우에는 우리 물이라고 생각합시다. 물. 현재 그림을 보니까 물방울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얘는 수증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증기. 자, 그 다음에 얘는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얼음. 이렇게 필기하세요. 자, 얼음이라고 생각하고,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자, 물을 끓여요. 자, 물을 끓여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자, 물을 끓이면, 그림이 크니까 좀 잠깐 얼굴을 작게 할까요? 그냥 얼굴을 좀 작게 바꿀게요. 여기 있어야 되니까. 자, 자, 물을 끓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겠죠? 물은 액체에서, 그 다음에 수증기는 기체로 변해. 자, 기체, 수증기가 물이 이렇게 변하는. 자, 우리 이런 걸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은, 자, 당연히 기화라고 해요. 기화. 자,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변한다. 그러면 이거를 기화. 기자는 공기 기자예요. 공기란 뜻이고, 화는 되다. 무언가가 되다. 기체가 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여러분 수증기 있죠. 수증기. 자,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는 경우. 자, 어떤 경우 있냐면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 여러분 새벽 있죠. 새벽이나 아침에 가면은 공기 중에 습해갖고 공기 중에 뭐가 많냐면은 수증기가 많아요. 수증기. 수증기가 많이 있다가 자, 수증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온도가 계속 아침에 낮으니까는 수증기가 이런 풀잎 같은 데 반해갖고 물로 변해요. 자, 새벽에 온도가 낮아지면은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여기 나뭇잎에 이렇게 이슬이 맺히죠, 이슬. 그러다 낮이 되면은 다시 이슬이 사라지죠? 자, 우리 이런 거는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수증기는 기체죠, 기체. 기체 상태가 자, 물인 무슨 상태로 변하냐면은 액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이죠? 자, 우리 이런 현상. 기체가 액체가 된다. 자, 우리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액화라고 그래요. 액화. 액체가 됐다. 그래서 액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액화라고 써 있죠. 색깔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액화. 식어야 되니까. 차갑게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 위에 부분을 볼까요? 위에 부분. 자, 이번에는 물이 얼음이 돼요. 물이 얼음이 돼. 자, 근데 그건 쉬우니까,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용광로에 철 있죠, 철. 자, 용광로에 철이 센 물이 돼요, 철. 자, 철은 우리 무슨 상태죠? 자, 당연히 고체 상태죠? 용광로에다가 철광석 같은 고체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녹아서 액체 상태의 쇳물이 돼요. 액체 상태의 쇳물이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융해. 자, 융해. 자, 이때 여러분 융해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그림처럼 이거 먹어봅시다. 자, 여기 나온 그림처럼 보면은 자, 이렇게 변하는 거를 융해.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융자. 자, 융자는 무슨 뜻이냐면 녹는다라는 뜻이에요. 녹는다. 자, 해자는 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풀어진다. 그럼 문제를 풀다. 그럴 때 뭐 해다. 해설 그런 거 나올 때 그래서 융해는 녹고서 풀어진다. 그러니까 고체가 여기 나온 것처럼 고체가 철인 고체가 액체인 쇳물로 풀어지는 거를 융해라고 합니다. 반대로 얼음 있죠, 얼음. 자, 얼음이 뭐냐면은 물로 녹죠? 자, 물로 녹으니까 이것도 역시 융해. 자, 거꾸로. 자, 이번에는 반대로 봅시다. 자,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에는, 자, 여기 나온 물 있죠, 물. 자, 고드름 있죠, 고드름. 자, 고드름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물이 똑똑똑 떨어지다가 뭐로 변하냐면은, 얼어갖고 얼음으로 변하는 거죠. 자,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자, 물은 우리 액체 상태죠. 자, 액체 상태가 고체인 얼음으로 변한다.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응고. 자, 이때 응은 응어리진다라는 뜻이에요. 응어리진다. 응어리진다. 뭔가 이렇게 맺힌다. 굳게 이렇게 단단해진다. 뭐 이렇게 응어리진다. 그리고 고자는 무슨 글자겠어요?
굳는다. 굳는다. 그래서, 자, 물이 액체가 응어리지고 굳어갖고 생기는 거를 응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자, 거기 나온 것처럼, 자, 응고란 뭐냐면은, 액체 상태가, 자, 액체 상태인 물이 고체 상태로 변하는 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은, 응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자, 보세요. 우리 아까 기체가 되니까 선생님 기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액체가 되니까 액화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는 우리 어떨 때만 쓰냐면은 좀 진하게 그리면은 좀 진하게 그려볼까요? 액체가, 자,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있죠?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만 액화 또는 기화라는 말을 써요. 자,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어떻게 변했냐면은,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약간 좀 곱게 할까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액체 있죠, 액체. 액체가 고체.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고체가 액체로 되는 것도 액화 아닌가요?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액화란 말을 쓰지 않아요. 자, 액화란 말은 항상 언제만 쓰냐면은 액체랑 기체일 때만 써요. 헷갈리면 안 돼요. 액체랑 기체가 서로 변할 때만 액화, 기화라는 말을 쓰고 나머지는 각각의 이름, 융해라는 말과 응고라는 말을 써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까다로운 거 나올 거예요. 자, 뭐가 나오냐면은 승화라는 게 나와요. 승화. 일단 용어부터 볼까요? 승화. 자, 승화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두 가지 경우.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좀 얇게 쓸게요. 자, 첫 번째 승화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경우.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볼까요? 고체가 기체로 되는 거.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냉동실 있죠? 냉동실. 여러분, 냉동실에 처음에는 얼음을 집어넣고 크게 만들어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얼음이 조금씩 크기가 작아져. 실제로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려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 물 속에 있는, 여러분, 얼음에 있는 자, 얼음이 날아가는데, 자, 액체로 변하지 않고 뭐로 날아가냐면, 바로 수증기가 돼서 수증기. 자, 그러니까는 얼음이 바로 뭐로 변하냐면은 수증기로 변해. 수증기로 날아가요. 얼음은 고체죠. 자, 고체인데 수증기로 날아간다. 그래서 수증기로 기체. 그래서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를 우리 승화라고. 자, 근데 승화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수증기 있죠, 수증기. 자, 여러분 성에 알아요, 성에? 자, 여러분, 유리창 있죠, 유리창. 자, 유리창에 한겨울에 보면은 겨울에 진짜 날씨가 춥다, 막 영하 10도, 영하 20도가 된다. 그러면 여기 그림 잘 보이나요? 여러분 그림 좀 잘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얼음 결정들이 요렇게 보여요. 잘 보면은 뭐 육각형도 보이고 요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이냐면은 자, 유리 창밖에 있는 수증기들이 자, 수증기들이 어떻게 변한 거냐면은, 자, 유리창을 만나면은, 전에 얘기했지만은, 유리창은, 열을 잘 차단해주지 못해요. 유리창과 유리창 사이에 있는 공기가 열을 차단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밖의 기온이 영하 10도면은, 유리창도 거의 영하 10도 같이 차가워요. 그럼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유리창을 만나니까,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얼음으로 변해요. 얼음. 자, 이거를 우리 바로 뭐라고 성애로 변해요. 이런 거를 이 경우에는 수증기는 기체 상태이죠?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고체 상태인 성애. 자, 그러니까 수증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유리창에 딱 부딪힌 순간, 차갑네? 그러고서 액체로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로 변한 걸 우리 성애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겨울에 보면은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밖에 나가 보면은 흙 같은데 하얗게 서리가 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하얗게 이렇게 눈이 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역시 자, 땅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는 얼어갖고 땅바닥에 이렇게 하얀 눈이 온 것처럼 된 거. 수업 시간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 아까는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였죠? 자, 이번에는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우,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것도 역시 우리 뭐라고 붙이냐면 이름을 승화. 자, 그래서 승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 두 번째는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 자, 이때 승화할 때는 여러분 승자가 오를 승자고 승자가 아마 자, 이때 승자는 여러분 무슨 승자면은 뭐냐면은 오르다. 자, 오르다. 그리고 화자는 될 화자가 아니라 빛날 화자. 자, 그리고 빛날. 그래서 승화는 오르고 빛나다. 뭔가 오르고 빛나다 그런 뜻이에요. 오르다는 거는 뭐 해가 떠오르다, 지위가 오르다, 높은 곳으로 오르다. 뭔가 올라온다가 빛이 난다. 그거를 승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변화 다 했거든요. 자, 이제는 한번 밑줄을 한번 쭉 쳐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치면서 이제 다 배웠네요. 다시 복습해 봅시다. 자,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융해, 색깔을 좀 다르게 했네요. 나중에 왜 다르게 했는지 알아요. 융해 나왔고, 그 다음에 승화 나왔고, 또 기화가 나왔죠? 자, 일단 쉬운 거부터 할까요? 융해. 자, 융해. 자, 우리 아까 얼음이 물로 변한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단한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녹는 거를 우리가 융해라고 한다. 고체가 녹아서 풀어져서 액체가 된다. 이거를 융해. 자, 그 다음에 우리 기화했었죠. 기화. 아니, 뭐, 일대 할 때 같이 해버리겠다. 자, 뭐냐면은, 이번에는 응고. 자, 응고라는 건 응어리져서 굳어진다. 그래서 액체 상태인 물이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응어리지고 굳어진다. 그래서 응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승화하기 전에 기화, 액화부터 먼저 할까요? 액화부터 할까요? 액화. 자, 액화랑 기화는 반드시 누구랑 누구 사이의 상태 변화냐면은 액체와 기체 상태의 상태 변화예요. 뭐 고체나 다른 거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액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것. 그다음에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 이런 것 우리 아까 다 했던 거예요. 자, 승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두 번째 승화. 그리고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얘는 첫 번째 승화. 자, 첫 번째 승화는 고체에서, 고체에서 곧바로 기체.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 알죠?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31 같은 데서 드라이 아이스 집어넣으면은, 뭐, 물에다 집어넣으면 뽀글뽀글뽀글뽀글 기포가 생기죠? 그때 뽀글뽀글 생기는 기포가 기체로 변한 이산화탄소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막 이렇게 뭐 물방울 같은 게 생기는데 하얗게 보이는 건 액체예요. 여튼, 자,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고체가 기체로 바로 변하기 때문에 승화성 물질이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자, 기체 있죠, 기체. 반대로 봅시다. 반대로, 기체가 기체가 고체로 변한다는 거. 우리 아까 성해 얘기했죠, 성해. 성해나 서리 같은 거는 수증기 있죠, 수증기. 수증기가 바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로 변하는 걸 승화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실험 두 번째 영상에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있죠? 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우리 어디냐면은 여기 볼까요? 자, 이 실험에서
요 시계 접시 이렇게 밑에다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붉은색. 실제로는 붉은색이 아니라 무슨 색으로 변했냐면 붉은색이 아니라 거의 핑크색에 가깝게 변했죠? 자, 그래서 얘가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건 여기 있는 요 액체도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물이 상태 변화가 돼갖고 수증기가 된 다음에 다시 시계 접시에 만나면 다시 물방울이 되는데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 결과예요. 자, 그래서 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접시 아랫면에 맺힌 액체에 갖다 대도 붉은색으로 변해 물이란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생활 속에 이렇게 찾아보기 있고 나머지는 다 했죠? 나머지는 했고 다시 한번 오늘 뭐 배웠는지 정리해 볼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자, 오늘 뭐를 배웠냐면 상태 변화 배웠죠? 고체, 액체, 기체가 서로 상태 변화하면서 기화, 액화, 융해, 응고, 승화에 대해서 배웠고 승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태가 변해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